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국제기구에 잇따라 통보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이어 이번에도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도라는 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대응 방법 없는지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하나하나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위성을 쏜다고 하는데 우리는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위성과 미사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 위성과 미사일. 미사일은 날려보내는 수단이고요. 위성은 그 미사일 탄두에다가 무엇을 탑재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미사일에다가 인공위성을 탑재하면 인공위성 발사가 되는 것이고 예. 그 인공위성 그 자리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그게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가지 공이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입니다. 그렇죠. 쏘아 올리고 날아가게 하는 이 발사체 자체의 기술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은하 3호. 근데 북한은 이 은하 3호에 대해서는 얘기를 쏙 빼고 우리는 앞에 실은 인공위성, 광명성을 쏜다.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북한이 그동안 핵 개발을 해왔고 또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이유는 그 핵탄두를 멀리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날려보내기 위한 운반 수단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인공위성이라고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지금 덮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그동안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을 하고 제재 조치를 그동안 쭉 가해왔었습니다. 예. 이번에 쏜다면 네 번째가 되나요? 공식적으로? 장거리 미사일로 보면 네 번째 그동안 여러 차례 미사일 핵실험 이후에 핵실험을 시작한 이후에 매번 핵실험 때마다 이 동반해서 미사일 실험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핵실험이 먼저 이루어졌고 했죠. 이제 후속해서 지금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핵실험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이루어져야 그 위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늘 기술적으로 함께 따라붙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미사일 먼저 쏘고 핵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핵실험을 먼저 하고 그 핵실험이라는 것도 그네들은 수소폭탄이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미사일을 쏜답니다. 그동안의 1, 2, 3차와 좀 핵실험과 이번 4차 핵실험에 이은 미사일 무슨 좀 차이나 이상 징후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물론 그 선후 관계의 이제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미사일을 쏘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루어지면 반발로 핵실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왔지만 이번엔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예. 아마도 우리가 작년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을 했지만 그게 이제 일정이 뒤로 미뤄졌고 핵실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번에 북한의 행동은 김정은의 이제 그 임기 5년 차, 특히 5월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 내부적인 어떤 필요, 그것이 이 결정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김정은만의 북한, 김정은 리더십을 제고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강한 것 같이 보여지고요. 지금 국제사회 제재가 논의되는 가운데 또 미사일 발사를 꺼내든 것은 역시 그동안 국제사회가 이 중국, 미국 또 관련국 사이에 이견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안보리 결의도 못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이 미사일 카드를 꺼낸다 하더라도 사실 자기들을 향한 압박의 수위가 그렇게 높지 못할 것이다. 중국이 끝까지 자기들을 감싸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그 말씀까지 이어서 하나하나 좀 나눠서 짚어보겠습니다. 언제 쏠 건지, 어디서 쏠 건지, 왜 또 쏘겠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분석입니다. 먼저 쏜다면 언제 쏠까요? 지금 8일부터 25일이라고 통보를 했지만 워낙 넓으니까요. 그중에서도 언제쯤 쏠까요? 물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상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최적의 기상을 아마 고려를 해서 2주라고 하는 텀을 잡은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기간 중에 우리 명절 연휴 기간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김정일의 생일이 2월 16일입니다. 광명성절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후반으로 가면 우리 한미연합연습이 개시되는 시점과 거의 맞물립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일정들과 기상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그 기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가장 기상에 맞는 날 쏘겠지만 그것이 2월 16일과 같이 연결될 수 있다면 광명성절과 연결됐다면 광명성절, 광명성 소위 북한이 말하는 이 인공위성의 이름이 광명성이고요. 예. 그런 것들을 부각시킴으로써 김정은의 리더십과 함께 아버지를 공경하는 효심을 부각하고 민심 결집을 주민의 결집을 하는 그런 의도가 함께 있을 것 같습니다. 축포를 쏘아 올린다. 뭐 나름 그쪽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좀 깔려 있겠죠. 네. 자, 뭐 어디서 쏘느냐? 지금 뭐 동창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동창리일까요? 아니면 뭐 이동식 발사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동식 발사대를 가지고 ICBM을 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한이 되고, 예. 물론 이 동해 쪽에 이제 무수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해서 동창리의 발사장을 과거에 비해서 10여 메타, 뭐 17m를 높였다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만, 높인 것은 그만큼 과거 2012년 12월보다는 보다 먼 거리에 보다 정확도가 높은 그런 발사 실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인공위성 촬영에 의하면 그쪽에 모든 눈을 치우고 인원과 장비의 이동이 감지되는 걸로 봤을 때 동창리일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제일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동창리.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시태세를 강화하면 동창리에 대해서 인공위성 더 집중시키고 뭐 항공모함에서도 좀 지켜보고 레이더 가동하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가용한 한미 모든 정찰 자산을 가동을 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포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예. 왜 쏘느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중국이 그동안 이 핵무기 개발, 핵실험에 대해서 좀 뜨뜨미지근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더 쏘려 하는 자신감이 붙은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런 쪽에 무게를 두는 분석이 많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지난번 4차 핵실험 직후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을 했거든요. 예. 그러나 그 이후에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육자에는 대화를 잘안 통해 되고. 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국제사회가 이번에야말로 김정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도록 뼈아픈 제재 조치가 있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핵무기 미사일과 관련된 무기와 관련된 거래만 제재를 했지만 김정은을 아프게 만들려면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북한의 일반적인 경제 문제도 딱 조임으로써 통치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하게 만들어야 사치품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 예. 그래야만 이 김정은의 의지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중국은 거기까지는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예. 미중 간의 갈등을 보이고 있고요. 예. 그것이 한중 간에도 또 여러 가지 그 갈등 양상으로 전개가 되면서 김정은으로서는 이거 다시 미사일 카드를 다시 꺼내면 오히려 더 혼란을 부추기고 뭐 사실 자기들을 향한 그 압박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아마 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가운데 우다웨이가 지금 중국에서 북한으로 지금 아마 도착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원래는 핵실험 때문에 가서 뭐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게다가 미사일까지 그것도 우다웨이 오는 날 이 얘기 빼놓고 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설득을 좀 할까요? 예, 물론 저는 이제 그 의문이 되는 것이 과연 북한이 중국의 이 미사일 발사 계획을 통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보면 북한의 외교관들이 중국, 러시아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보도들이 나왔었고요. 예. 국제기구에 그걸 통보할 정도라면 아마 중국 측에 사전에 통보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우다웨이가 가서 핵실험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이 미사일과 관련해서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면 예. 이것은 중국의 그 비핵 3원칙하고 맞질 않는 것이고 예. 특히 어디까지 우리가 북한을 두둔해주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것은 중단해라 라고 하는 설득을 하겠습니다만 과연 북한과 중국 간의 그런 그 조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다시는 미사일 발사가 오히려 독이 된다. 득보다는 실이 많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하려면 아까 뭐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중국이 좀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또 국제사회가 제재가 더 강화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뭐 사치품 그다음에 그 단순히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제재라고 하셨는데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어떻게 하면 좀 이런 반복되는 걸 우리는 계속 지금 4번 핵실험할 때까지 그리고 그때마다 미사일 쏠 때까지 안 된다만 했지 못하게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금 방금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이 조태용 차장이 언급한 가운데서도 국제사회의 뼈저린 응징, 혹독한 대가를 네. 쓰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아마 우리의 조치도 포함이 될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당사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만 수위가 높지 않아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부터 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혹독한 대가 속에는 아마도 우리가 무언가 제2, 제3의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뭔가 강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 무역 제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통항과 관련된 제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시행 과정에서 좀 더 이 감시 통제 체제가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노리는 다시 말하면 김정은의 결정이 북한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조치가 된다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인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것이죠. 예, 하나만 짧게 미국도요. 미국도 사실 이란과 핵협상 타결했습니다. 어찌됐든 이란도 이제 서방사회 핵무기는 안 하겠다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도 지금 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란과 손잡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제 관심은 한반도로 다시 와야 되지 않느냐. 그동안에 이른바 무슨 뭐 전략적 무시해가지고 북한이 뭔 짓을 해도 그냥 지켜보던 미국의 입장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도 북한의 4차 핵실험 또 추가 미사일 도발 이런 계기로 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왜 그러냐면 캐리 국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직접 중국의 시진핑과도 만났고 중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를 했고 특히 한반도의 전략 자산의 전개라든지 또 확장 억제를 가시화하고 해구산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진일보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강한 관심과 역할, 그것이 결국 중국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위성 발사라고 주장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